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크 한자.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 최고의 효과를 얻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편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네 글자부터 확인하시죠. 오른쪽 상단 부수 표시했고요. 난이도는 6급, 5급, 3급, 5급입니다. 글자를 살펴보니 우리가 글자편 10강에서 배웠던 그 글자가 함께하고 있네요. 네 번째 배웠던 글자를 포함해서 도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령모개라고 읽죠. 그럼 이제 글자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글자는 아침조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요. 바로 달월이라는 글자입니다. 달의 모습을 본뜬 달월이라는 글자는 왼쪽 획이 살짝 기울어진 것을 보니 초승달, 금음달의 모습을 닮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을 보니 풀초를 닮은 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 중에는 이런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달이 떠 있었다면 왼쪽에는 바로 해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글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의 일이죠. 바로 날일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는 해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침조자는 해와 달이 함께하고 있는 글자였네요. 그리고 해를 뜻하는 날일자 위와 아래에는 열십자가 있는데요. 이 열십자는 해를 가린 나무나 풀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림처럼 빛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조자는 오른쪽 달월에서 왼쪽의 해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죠. 한자를 공부하거나 제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외워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부담 없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예시 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와 조선. 조회의 회자는 바로 모일 회자죠. 우리가 학창시절 굉장히 지루해했던 아침에 모이는 조회 시간의 조회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조선에 바로 이 아침조자가 쓰이는데요. 여기서서는 바로 고을선자입니다. 아침조자가 쓰인 것을 보니 예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하여금령이라는 글자인데요. 여기서 하여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쓰죠. 부수를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글자 윗부분을 덮고 있는 형태네요. 네, 바로 이 글자 사람인이 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글자 아래를 보니 한일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다시 아래에서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세 개의 선이 합해져 있다 해서 삼합집이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인만 봤을 때는 단순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한일자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엔 아래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목골의 삼합집자 아래에 세로선에 구부러진 획이 더해진 이 글자는요. 바로 병부절이라는 글자인데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하기를 하여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죠. 왜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지 살펴봤더니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이 하여금령이라는 글자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시키는 권위적인 모습의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예시 단어 볼게요. 명령과 영장. 명령의 명은 바로 목숨명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이는 것이겠죠? 네, 목숨명에는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장의 영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장은 문서장이고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죠. 이제 세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저물다라는 의미의 저물 모자고요. 부수는 반갑게도 이 글자가 또 나왔네요. 네, 바로 날일자, 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저무는가 했더니 바로 날이 저물고 해가 저무는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그 해가 사라진다라는 뜻을 만들어주고 있는 위에 이 글자, 바로 없을 막자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없을 막자만 따로 떼어서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위에는 풀초가, 그리고 가운데는 날일자, 그리고 아래에는 큰 대자가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위에는 풀초, 그리고 아래는 큰 대자로 서로 형태가 다르지만 예전 글자 형태를 보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숲으로 사라지는, 없어지고 있는 해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해가 바로 없어지는 모습, 해가 저무는 모습이라고 이 글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가 저문다라는 것은 저녁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령모계에서 모자를 저녁석자로 바꿔서 조령석계라고도 쓴다는 거,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물모자의 예시는 단어가 아니라 또 사자성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조삼모사, 우리가 모두 아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자는 첫 번째 배운 아침 조자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저물모자 지금 배우고 있고요. 삼사는 숫자입니다. 석삼과 넉사. 글자 그대로를 해석해보면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뜻이 되는데요. 바로 중국에 살았던 저공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원숭이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숭이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공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게. 이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아주 만족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개, 4개든 4개, 3개든 똑같이 7개죠? 원숭이들이 결국에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삼모사는 잔꾀나 실수로 남을 농락하는 것 또는 적은 차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글자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복습하는 형식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글자는 고칠개라는 글자고요. 부수 확인하시죠? 오른쪽에 바로 칠, 복이라는 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사람이 리을자로 몸을 구부린 모습, 바로 몸기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칠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든 모습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시 보도록 할게요. 개헌과 개량인데요. 특히나 개헌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역에서 헌자는 법헌자, 바로 헌법의 헌이죠. 네,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고요. 7월 17일 제헌절의 헌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량의 계로도 쓰이는 고칠개입니다. 역에서량은 어질량인데요. 어질량자에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을 계량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글자의 뜻을 이용해 전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조삼모사를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아침에는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네, 그런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아침에는 명령을, 그리고 저녁에는 고치는 것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권위를 가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법령을 자주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조령목에도 아까 소개해드린 조삼모사처럼 중국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인데요. 세금 징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꼬집은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령모계와 함께 조령석계라고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금 영자를 바꿔서 조변석계라고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 변은 변할 변자인데요. 조령모계를 비롯해서 조령석계, 조변석계 결국 모두 같은 뜻의 사자성어니까요. 혹시 다른 것이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나와서 머리가 조금 더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자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